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행평가 하체 운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운동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위당 네 가지 운동을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하체는 세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동작들, 원래 이 기존에 있는 동작들 말고 1학기 때 했던 거 말고 다른 동작들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등학교 때 무릎 수술한 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무게가 왼쪽으로 쏠린다든지 혹은 왼쪽으로 좀 지탱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자세가 약간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괜찮은데 좀 찍어서 보니까 약간 엉거주춤해 보이거나 좀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거는 감안해서 봐라라고 해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그 영상만 대충 쓱 본 친구들은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그 무게가 오른쪽으로 쏠린다든지 혹은 왼쪽으로 쏠린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부상 위험도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최대한 부상이 없이 제가 뭐 모범적인 FM 자세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모범에 가까운 자세로 할 수 있는 동작에서 하다 보니까 또 1학기 때 동작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런지 10회, 스쿼트 15회, 카프레이즈 20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런지는 제가 이거는 1학기 때 윤소미 선생님이 준비하셨던 동작으로 가져왔어요. 원래는 이거 런지는 왼발 한번 나갔다가 오른발 한번 나갔다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1학기 때는 우리가 왼발 먼저 다서 5회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오른발 나가서 5회 하고 이렇게 동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이거 할 때도 똑같이 갈게요. 원래는 이제 엇갈리게 가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 그 뭐 방향 박자 맞출 겸 해서 엇갈리게 가려고 했었는데, 괜히 말로 설명하고 영상은 다르게 나오는데 말로는 또 다르게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냥 1학기 때랑 똑같이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폭은 너무 좁거나 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좁게 되면, 보폭을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간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게 돼요. 더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릎의 하중이 다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가 좀 커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발을 앞으로 나가버리면 동작 자체가 중심 잡기도 어렵고 동작 자체가 엉거주춤하게 돼요.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부상 염려도 마찬가지로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몇 번 해보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좀 큰 걸음으로 큰 보폭으로 해주시면, 일단은 동작을 했을 때 왼쪽 무릎이 안 내려갔을 때 90도가 되게, 그 다음에 밑에 뒤에 빠져 있는 오른쪽 무릎이 90도로 되게, 또 반대로 했을 때는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빠져 있을 때는 오른쪽 무릎이 90도, 뒷무릎이 또 90도가 되게 최대한 해주셔야 되고, 바닥에 뒷무릎이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을 때 양쪽 무릎이 다 90도가 직각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세가 조금 보폭이 너무 좁아서 앞무릎은 앞 발가락보다 튀어나와 있고 뒷무릎은 좀 약간 90도가 아니라 더 각도가 한 80도로 좀 좁다. 이 경우에는 좀 부상 염려가 좀 커져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전신 거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욕실이나 이런 데서 잘못하면 미끄러워서 물기랑 이런 거 있어서 미끄러워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집에서 양말 같은 것도 좀 신고 하지 마세요. 이건 중심 못 잡으면 그 이불 깔거나 뭐 하고 하다가 보면 밀려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그냥 마룻바닥에서 그냥 지탱해주면서 앞으로 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거를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세 보기가 좀 어렵다면은 그 셀카 모드로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뭐 조그만한 뭐 거울, 집에 손거울이라든가, 손거울 같은 건 안 되겠지만 화장할 때 쓰는 거울 같은 거 있으면 조그만한 거에서 그 무릎 정도로만, 자기 얼굴은 별로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정도로만 보고 내가 자세가 괜찮은지 엉거주춤한지 그 각도만 맞춰가지고 보면서 좀 하셔도 될 거예요. 거울을, 아니면은 뭐 집에 베란다라든지 뭐 집에 무슨 큰 창 있잖아요. 창도 잘 보면, 저녁이나 이럴 때 빛이나 이런 거 좀 잘 보면 어렴풋이 약간 그 투명 창이어도 내 모습이 좀 비치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하셔도 돼요. 저도 집에서는 전신 거울이 없으니까 운동하고 할 때는 그 투명창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실루엣 보면서 내 자세가 좀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 좀 판단하거든요. 아니면 TV 같은 거 꺼놓으면 그 흑백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흐릿하게 제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거 활용해가지고 저도 그 운동 자세 잡으면서 운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런지는 최대한 90도가, 다리가 90도가 되게 해서
왼쪽 무릎 5회, 오른쪽 무릎 5회 이렇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한번 보면서 다시 갈게요.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려갔을 때 무릎이 딱 직각이 되죠. 양쪽 무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무릎이 바닥으로 일직선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무릎을 굽힌다는 느낌이 아니고 뒷무릎을 바닥에 일직선으로 몸이 내려가 준다.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지, 무릎을 굽힌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부상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때는 윤소민 선생님이 이 자세처럼 직각으로 바닥으로 무릎을 좀 내려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물론 세게 내려가면 크게 무릎 크게 다치니까 닿기 직전까지만 무릎을 좀 바닥에 찍는다는 느낌으로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일자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쿼트 같은 경우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는 게 앞 발꿈치를 앞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 방향을 11자로 두고 정면을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요즘 트렌드는 이제 조금 무릎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45도로 바깥으로 빼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한두 발 정도 넓게 해서 어깨 넓이를 잡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옛날 좀 트렌드다 보니까 앞 정면으로 두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운동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무릎에 대한 익숙하다 보니까 부상이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저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11자로 두고 저는 하는 편인데, 요즘은 조금 바깥쪽으로 45도로 앞 발꿈치를 빼서 발가락을 빼서 엄지발가락을 향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좀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지발가락을 11자로 뒀을 경우에는 무릎도 역시 내려갔을 때 11자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릎이 벌어지거나 안으로 몰리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45도로 됐을 경우에도 무릎을 최대한 옆으로 벌려줘야 돼요. 벌려서 무릎이 45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안으로 몰리거나 역시 바깥으로 더 빠지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앉는 거는 윤소민 선생님 사진 보시면 90도로 되게 안정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유연성도 좀 떨어지고 원래 이 동작 자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앉았을 때 90도 좀 방향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고 윤소민 선생님도 그렇고 허리를 최대한 안으로 이제 말아서 이제 상체를 말아주고 있잖아요. 허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둥글게 말리면 안 돼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줘야 돼요. 펴주면서 내려가야 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서 부상 위험도가 더 커져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 엉덩이를 앉는다고,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주면서 빼주듯이 앉으시면 되고, 이때 무게 중심은 뒤꿈치에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러다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뒤로 앉아주시면 돼요. 그때 팔은 앞으로 뻗어주시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팔은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익숙한 게 약간 이렇게 손 깍지 끼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줘서 하는 자세가 조금 익숙해요. 근데 윤서민 선생님은 양 팔꿈치를 좀 교차해서 잡아가지고 앞으로 좀 뻗어주면서 하는 게 좀 편하시다고 해서 이 자세로 하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한 자세로 해보시고, 이게 더 중심 잡기 좋다라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역시나 비치는 거울이 있으면 한번 뒤로 쭉 해보면서 내가 무릎이 벌어지거나 혹은 좁아지지 않는지, 그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내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나가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 자세를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스쿼트랑 런지 같은 경우는 좀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부상 위험도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조심스럽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좀 천천히, 처음에 연습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영상 제가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지금 11자로 하면서 앞꿈치 그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다리를 좀 벌려서 할게요. 다리를 벌려서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릎이 양쪽 발끝으로 향해서 또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 방향이랑 앞꿈치 방향이 발가락 방향이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앉는 거는 본인들이 최대한 뒤로 엉덩이를 빼서 앉을 수 있도록. 옆에서 봤을 때는 허리를 일단 최대한 살려줘서 허리가 일자로 펴져야 돼요. 둥글게 말리면 안 돼요. 지금도 발가락이 무릎이 물론 앞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발가락보다는 앞으로 좀 최대한 안 나가게 하고 있죠. 앉을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앉아주고 총 15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각도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지,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 동작을 잡아서 15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그레이즈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알겠지만 저는 여기 이게 그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약간 좀 제가 중심 못 잡고 좀 삐뚤삐뚤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높이가 맞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좀 두고 손으로 살짝 잡으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중심 잡기 되게 어려워요. 마찬가지 이것도 위에 뭐 올라가서 단상 같은 조금 낮은 턱 같은 데 올라가서 하면 효과는 더 좋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방에서만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니까 저 맨바닥에서 이걸 했는데 일단 그 종아리를 최대한 쥐어 짜준다는 생각으로 발가락 끝으로 최대한 쭉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완전히 내려가서 그 뒤꿈치가 바닥에 닿은 다음에 올라가 주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뒤꿈치를 위로 쭉 올렸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신발을 신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발이 조금 신발에서 벗겨지면서 안 닿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안 닿고 올라갔는데 영상으로 좀 보니까 약간 뒤꿈치가 바닥에 좀 닿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가셨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앞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앞에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뭔가 잡고 하셔야 됩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높이가 안 맞아서 잡지를 못해서 조금 삐뚤삐뚤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앞에 잡고 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희미하게 보시면 바닥에 완전 닿는 게 아니에요. 닿기 직전까지 들어가는 신발 때문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뒤꿈치가 닿지 않고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 20회 올라가는 거를 1회로 해서 총 20회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 생긴다고 이거 종아리 운동하면 종아리 알 생기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쉽게 알 생기고 하지 않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운동하거나 그 육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알 생기지 않아요. 이 정도 운동하는 걸로. 그리고 종아리가 심장으로 보내준 혈액의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발달이 돼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나 혈액순환이나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혈액순환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혈관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종아리 근육이 좀 발달이 돼야 위로 다시 올려보내는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종아리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허벅지도 마찬가지고 하체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자세 잘 잡아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체는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준비했고요. 그래서 상체 네 가지 들어갔고 하체 세 가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랑 그 다음에 전신 운동 끝나면은 수행 평가할 때 예시 한번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은 다 찍었기 때문에 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동작당 짧게는 한 20초. 저는 근데 시범 보인다고 좀 최대한 천천히 했는데 이 정도 속도로 해주시는 거 여러분도 좋아요. 너무 빨리 하면 자세도 안 잡히는데 부상 생기니까 이 정도 속도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 이 정도 속도로 했을 때는 짧게는 한 20초, 길게는 한 3, 40초 정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 동작 그 준비 자세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면 뭐 한 5초 이런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1세트씩만 하면 대략 한 2분 30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분 내지 2분 30초 아니면 2분보다 조금 안 되거나 해서 한 1, 2세트씩 해주면은 제일 안전하게 3분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운동법을 한 2개씩 해가지고 상체 2개, 하체 2개, 뭐 복근 2개, 전신 2개 이렇게 하시면은 한 3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는 운동, 가장 본인한테 도움되는 운동 준비하셔서 꾸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